선거제도 개편 딱 나오니까 국민의힘 역시 욕심에 충실한 정당이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자 이런 거고 병리평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례위성정당 할 거야라는 것을 초동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 선거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명운이 걸린 선거죠. 중간평가니까. 이재명 대표도 명운이 걸린 선거입니다. 여기서 꺾이면은 본인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실종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양측이 명운이 걸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예컨대 이준석 신당이 나오죠. 이준석 신당은 비례정당 할 생각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역구 출마자도 내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도 와서 제대로 된 3번 기호를 받기 위한 정당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논외로 봐야 되고 조국 신당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 문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조국 신당이 나올 거면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제발 그만 좀 물어봐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다양한 선거 변수들이 있는 건데 핵심은 내년 선거를 민주당은 심판론으로 치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책 선거로 해가지고 여당 프리미엄을 가지고 모든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김포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공매도 나왔죠. 다음은 한강 르네상스라는 거고 철도 지하화 나온다는 것이고 뭐 개발 공약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일회용품 바로 규제하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표가 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년 선거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김종민 의원이나 이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단히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다. 연합정치로 200석? 이거는 조금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의 의견은 서로 이제 상충됩니다. 자, 그래도 병리병 비례제는 역사적 퇴행 아닌가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연동형 비례제하고 소수정당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동형 비례제가 제 목적을 지켰으면 몰라도 거대 정당, 위성 정당으로 변질됐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의견이 있고요. 차라리 비례대표 없애버립시다. 좋으나 싫으나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정당을 인위적으로 키워주려고 하는 건 나라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용해인 의원 의정활동 높이 사지만 호남, 광주 지역에 출마하려고 민주당에 줄 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정계 초당적 의원 모임 금요 연석회의란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양양자 한국의 희망 의원, 정택은 정치혁신포럼 공동대표, 또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 대표, 또 조성주 세 번째 권력위원장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도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깨고 위성정당 출현을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 공천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를 주장을 했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여기도 또 이상민 의원 있는 걸로 보면 이상민 의원은 조금 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마음이 떠나신 건지 당원들이 마음이 떠나신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당원인데 당원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판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서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하는 이런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정치 현실이 그러질 않잖아요. 못 바꾸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면 못 바꾸면 어떡할 건데? 그럼 못 바꾸고 이대로 연동형 비례제 가고 하면 민주당의 선택은 위성정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병리평하고 똑같아집니다. 진짜로. 하나도 안 달라져요. 똑같아져요. 그대로. 서 변호사님. 제가 이게 그 법조 30년 경력에 어떤 법을 만들어도요. 항상 이 꼼수가 앞서 나갑니다. 아하. 어떤 법을 만들어도 검수완박법, 무슨 법 다 만들어도 다 이게 꼼수로 수사권 늘립니다. 그것처럼 저는 이게 법이 안 되면 시행령으로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아니, 이게 법 잘 만들면 돼요. 아니 거대 정당이 비례를 의무적으로 공천한다. 근데 그건 누가 신청하겠어요? 왜? 아무리 득표율을 비례 100% 얻어도 한 석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이미 그 비율만큼 따버렸기 때문에 그게 누가 비례를 지원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제도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어떻게 법을 만들어도 꼼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제도고요.
그다음에 소수 정당이 제가 위험성을요 누굴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좌파 쪽에도 많이 오겠지만 우리 우파만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 이게 거대 당이 비례를 신청 뭐 안 하거나 만약에 완전히 돼버리면 어떤 당이 노느냐? 허경영당 3% 넘을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공천 안 한다면 허경영당 그다음에 정강훈 목사 당도 놓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더 나아가면 이게 낫지를 지향한 전두환 지향하는 당도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거구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당이 한 열 몇 개 되겠죠. 뭐 한 5%씩 얻으면 100% 중에 한 20개도 될 겁니다. 그럼 이게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양당제 미국도 양당제잖아요. 양당제가 뭐가 나쁩니까?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보수 진보 대표당이 운영하는 거예요. 저번에 민주당 40몇 프로 얻어가 180석 얻었잖아요. 40몇 프로. 그러면 이게 40%면 어디서 가져가야지. 왜 민주당이 180석 가져갑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따라서 이게 그 여러 말도 안 되는 극우 극자 정당 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극우 극자 정당도 의원회에서 흡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자꾸 왜 그 아스팔트에서 서로 간에 극자 극우가 싸웁니까? 국회 안에서 말로 싸우셔야지.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이제 회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당내에서 이제 논란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탄희 의원이라든가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 노무현 정신까지 내세우면서 이게 사실 이제 정치 개혁에 합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외면하면 배신이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고요. 이탄희 의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증오 정치 반사이익 구조의 최대 수혜자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만으로 대통령이 됐고 지금도 그 반사이익으로 30%대 지지율을 누리고 있다. 연합정치가 이제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익표 이제 원내대표도 칼자루를 준 쪽은 이제 여당이라는 얘기를 했고 현행 제도로 가면 민주당에서도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참칭 정당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장 기자님. 네. 예. 그 민주당 고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병립형 아니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위성정당 만든다고 하면 우리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역사적 퇴행이라고 바로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사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서 좀 염치가 있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 염치 정치적 염치 때문에 이 가치를 훼손하는 노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안고 가야 되거든요. 이탄희 의원, 김종민 의원 이런 사람들 목소리 또 다 들어서 가야 되는 표방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정치 행태를 보면은 양당 독점 구조에서 그냥 적대적 공생 관계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는 짬짬이도 하고요. 자기들 이익이 맞을 때는 협력해서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출연했던 게 정의당, 그러니까 과거의 민주노동당 이런 거고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들어오면서 소위 얘기하는 진보의 아젠다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흡수를 했어요. 소위 얘기하는 무상복지 시리즈가 바로 원래 그 원조는 민주노동당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제3정당의 출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국 정치에서. 근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양당 우리끼리 해먹을 테니까 딴 사람들 정치할 생각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이냐. 노무현 정신에 맞지 않죠. 네. 자, 문정용 부대변인. 우리 장윤석 기자님이 민주당이 염치를 아는 정당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당입니까? 국민의힘은 원칙을 항상 중요시하는 당이죠. 왜냐면은 지금 이 선거제 개편이 딱 그거에 부합하는 예시입니다. 네. 이게 민주당이 지금 코미디인 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때문에 사실 위성정당이 등장했는데 그걸 또 금지하재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이 제일 관심 없는 게 뭐 선거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진짜 관심 없어 하잖아요. 저도 이 이슈 스터디하면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꼈거든요. 막 용어도 복잡하고 뭐 단어도 많고. 근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를 잘 뽑으면 사실 제일 좋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민주당 측에 비례대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윤미향 의원, 김의겸 의원 다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저희 당 비례대표 말씀 좀 드릴게요. 김예지 의원, 이종성 의원. 조수지 의원도 얘기해 주세요. 국민적 판단이 조금 다를 겁니다. 조수지 의원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이 논제가 좀 되게 별로 재미가 없는 게요. 애초에 정당 득표율을 그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준다는 그 논리도 저는 되게 뭔가 민주주의 차원에서 맞나 안 맞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정당은 좋아하지만 어떤 지역구에서는 그 특정 인물이 좋아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안 맞다는 정치학자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이걸로 회귀한다, 안 한다. 어차피 지금 이제 이미 선거 법정 시한도 넘겨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논의를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 법을 만드는 여야가 꼼수가 앞서고 또 그때그때 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저는 이 결정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가 없습니다. 이 선거제 개편은 이 시기에서 논의하는 건 솔직히 기대가 없고 그 김종민 의원 같은 분들도 결국 지금 신당에 합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정치적 논리 때문에 저는 강하게 이거를 반대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 무의미한 논쟁이다. 예. 아니,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김종민 의원께서는 솔직히 좀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른바 당 주류였을 때 연동형 비례제 반대했어요. 그래서 준연동형으로 관철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른바 그때도 꼼수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국민 지금 아까 문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연동형이면 또 약간 간단해요 나름. 근데 준연동형은 진짜 수학자들만이 알 수 있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제 말이 준연동형 이거 그래요. 예. 얘기하면서 저는 노무현의 정신을 얘기하는 게 예. 저도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지만 참 듣기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본인이 비주류가 되니까 이 연동형 비례제를 강하게 지금 정말 그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신당 네. 수견이라든가 이런데 본인이 몸담거나 그렇게 되면 표를 받고 그 결국엔 당선까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동형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제대로 못 해냈다면 그에 대한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제 정당들이 다시 한번 합의를 해서 이끌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